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중국이 이 바티칸 교황청의 외교 관계 수립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대만과의 단교를 요구했습니다. 중국이 종교에 정치를 개입시켜서 로마 교황청에까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요한 셈입니다. 25일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인 코리아레 델라 세라는 이 교황청의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서 교황청은 중국과 계속 대화를 하려고 하지만 중국은 교황청에 끊임없이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도적으로 외국과 단교한 전례가 없는 교황청이 난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대만과 단교를 요구하는 중국에 대해서 교황청은 베이징에 대사관을 먼저 설립한 다음에 대만 문제를 다시 논의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했다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이 교황청이 중국과 그리고 대만과의 관계하고 관련돼 가지고 명확한 틀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탈리아 매체는 교황청이 미국과 중국의 대치로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이 대화를 유지하려는 교황청의 끊임없이 선택을 강요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대만과 수교한 나라는 바티칸을 비롯해 가지고 팔라우, 온두라스, 파라과이 같은 전 세계 15개 나라에 불과하고요. 유럽에서는 이 바티칸이 유일합니다. 그런데요. 중국은 이 공산 정권을 수립한 다음에 1951년 바티칸과의 관계를 단절했지만 2018년 9월 주교 임명과 관련된 2년 시한의 잠정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당시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중국 정부가 교황을 중국 카톨릭 교회의 수장으로 공식 인정하는 대신 교황청은 중국 정부가 교황청 승인 없이 임명한 주교 7명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서 지난 2018년 9월 중국과 교황청이 공동 승인한 주교가 탄생을 했습니다. 중국에는 이전에는 주교가 있었지만 이들은 이제 교황청과는 별개로 공산당이 제명한 사제들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인 약 1200만 명 정도의 카톨릭 신자가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로마 교황청과 중국 정부가 주교 임명과 관련된 2년 시한의 잠정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카톨릭 교회죠. 애국 카톨릭 협회, 이걸 애국회라고 그럽니다만 이 애국회하고 교황청을 따르는 비공식 지하교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9월에 교황청과 중국 정부 간의 임시 합의로 인해 가지고 중국은 교황을 카톨릭 수장으로 인정하는 대신 교황은 천주교 애국회가 임명한 주교 7명을 승인하기로 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임명된 주교 7명이 모두 중국 정부 당국이 임명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교황청의 합의가 오히려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교황청을 따랐던 지하교회 교인들을 말살시키는 행위다. 이런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2018년 합의 당시에 홍콩 조지프 젠 추기경도 이 중국과 교황청 간의 합의를 배반이라고 불렀고요. 그러면서 이 바티칸이 중국 내 카톨릭 교인들을 팔았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도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는 이 사제와 주교들을 압박해가지고 애국회에 가입시킨다든지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탄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황청은 지난 2019년 6월에는 지하교회 성직자를 위협하지 말라라고 중국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해 9월 중국과 교황청의 임시 합의 연장 시점이 되었을 때 당시 미국의 트럼프 정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미국 종교 전문지인 퍼스싱스 기고문에서 중국 신자들에 대한 끔찍한 박해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이 합의 연장에 대해 중국의 인권 침해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트위터에도 교황청이 주교 임명 합의를 갱신한다면 교황청의 도덕적 명예가 실추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보수 카톨릭계에서도 이 교황청이 중국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합의를 빌미로 중국 정부가 교인들에 대한 단속과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은 양측의 소통과 협력 덕분에 초기 성과는 긍정적이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2018년 체결한 주교 임명 합의의 시한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도
양측은 관계 개선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의 판단과는 달리 이 카톨릭 교인들은 중국의 다른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체포 및 구금, 이런 지속적인 박해와 국가의 간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초에 중국에 관한 미 의회 행정위원회의 보고서도 양측의 협정이 체결된 2018년 이후에 2년 동안 중국 카톨릭 교인들을 상대로 한 박해는 증가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도 중국 당국은 2018년 바티칸 중국 협정 이후에 이 가톨릭 성직자들에게 특별한 호의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중국의 수백만 가톨릭 교인들에게 개선된 것은 거의 없다 그랬습니다. 또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중국의 종교적 박해에 반대하는 발언을 해달라고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박해 감시단체인 인터내셔널 크리스찬 컨베이어도 이 ICC라고 그러는데, 이 ICC도 지난해 10월 중국과 교황청 간의 2년 합의 연장 직후에 중국 정부는 지하교회 성직자들한테 중국 천주교 애국회에 가입하거나 성직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ICC는 민동교구의 고시진 주교하고 88살의 주교인 산토 교구의 庄지안젠 이 주교가 중국 당국의 국영 독립교회 문서의 서명을 거부하니까 곧바로 구금을 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진하고 ICC 동남아 지역 관리자는 협정 연장이 지하 카톨릭 신자들을 낙담시키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중국과 교황청 간의 협약에도 불구하고 지하 카톨릭 교회는 수도원과 십자가가 철거되고 사제들과 수녀들이 위협을 받는 등 지속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진하고는 이어서 바티칸이 주장하는 신자들의 처우 개선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나빠진 것으로 판명됐다 그러면서 교황청이 늑대와 춤을 추고 중국의 지하 카톨릭 신자들을 제물로 바치기로 결정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황청의 긍정적 평가와는 달리 이런 우려가 현실에 가깝다는 것은 중국의 종교 정책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2월 9일 국가안보를 내세우면서 종교인의 활동을 통제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중국의 종교 문제를 관장하는 국가종교사무국이 발표한 7장 52조의 종교 성직자 관리 방안에 따르면 종교인이 외국 세력의 영향을 받는다든지 민족 통합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활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훼손하는 행위, 종교적 극단주의를 조장한다든지 지원하는 행위, 국가 분열 행위, 외국 세력의 조종을 받거나 외국 종교단체의 지정을 받는 행위, 이런 것들을 금지 행위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 방안 또한 종교인들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옹호하며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서 카톨릭 주교는 중국 카톨릭 교회 주교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는 조항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중국은 헌법에 분명히 불교, 카톨릭, 개신교, 도교, 이슬람교를 믿을 자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에 종교의 중국화 정책을 내세우면서 통제를 강화하고 종교 조직이 당과 정부의 요구를 따를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종교적 극단주의를 옹호한다든지 불법 종교 활동에 대한 지원을 막겠다 그러면서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완전히 금지시키는 그런 규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서 매년 세계 각국의 종교 자유를 평가하는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12월 중국을 북한, 이란 등과 함께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교황청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일단 교황청이 베이징에 교황청 대사관을 설치하는 것이 먼저라 그러면서 그 이후에 대만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 표명 자체가 교황청의 입장이 중국을 향해서 일부 진전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홍콩의 명예주고인 조셉 젠 추기경은 미국에서 VOA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티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교황청 간의 협정은 중국 가톨릭 신자들의 종교 자유를 보호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바티칸은
중국과 외교 관계를 언젠가는 정말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협상이 있을 때는 공식적인 관계 수립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교황청이 중국과 수교를 위해서 대만을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한 거죠. 자, 분명한 것은 중국 정부 당국의 교황청에 대한 대만과의 단교 요구는 교황청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대만과의 단교 요구를 했음에도 교황청이 이걸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교황청과 중국 간의 주교 임명 관련 합의사항 자체를 중국이 거부하면서 백지화시킬 가능성이 있죠. 문제는 양측 간의 합의 파기뿐만 아니라 이를 기화로 해가지고 중국 내 가톨릭 신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 수순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교황청의 입장은 그야말로 난처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중국 요구대로 대만과 단교를 교황청이 결정하게 된다 그러면 이 교황청 스스로 종교의 정치의 개입을 용인하는 셈이 되는 데다가 대만의 가톨릭 신자들을 교황청이 버렸다는 비난을 한몸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나이루밍 전 주 교황청 대만 대사는 대만의 연합보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교황청의 제안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이 바티칸과 수교를 하더라도 종교의 내정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중국 정부가 사형제 폐지, 낙태 반대 입장을 주장하는 교황청의 포교를 인정할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대만 외교부의 어우장한 대변인도 대만은 교황청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10일 대만 건국 기념일 행사 때 교황청이 대만인의 평화 번영을 축복한 것은 두 나라의 돈독한 우위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물론 대만의 희망 섞인 관측이기도 합니다만은 교황청이 대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만과 단교를 선언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런 결정이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가톨릭 신자들을 배신하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이 반중국 캠페인을 벌이면서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계기로 탈중국 정책을 추진하고 더불어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이 마당에 가톨릭의 총본산인 교황청이 대만을 포기하고 중국과 손을 잡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중국 공산당 정권은 지금 가톨릭의 교황청을 압박하면서 교황청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하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